지난 6월 11일 전주지방법원에서는 좀 특별한 재판 하나가 열렸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쉽게 손쓸 수 없는 당뇨와 말기암 등을 치료해 현대판 화타로 불린다는 102살 장병두. 외조부로부터 전수받았고 80년 임상 경험으로 확인된 의술이건만 현행의료법에서 그는 무면허 의사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이 재판은 우리 사회가 전통 의술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현행 시스템은 그 체계화된 그 획일적인 양방이나 한방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민중의술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계속 전통 계승돼서 내려온 민중의술이 참 많은데 장병두 할아버님의 의술도 궁중의술이거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불법이라고, 그런 것들 시술을 받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고 규정을 하면 특히 저 같은 말기암 환자들, 병원에서 버린 사람들은 도저히 갈 데가 없는 거죠. 네, 제가 작년 6월에 주몽 촬영 도중에 간암에 걸렸었어요. 요즘엔 급성 간암이라고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불행하게도 그런 병마하고 싸우기 시작할 때 장병두 할아버지를 알게 돼서 제가 한약으로 치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지금 무면허 시술 때문에 이제 여기 법정에 서시게 돼서 저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도리로 저 오늘 증언석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체계의 엄혹함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의료기관에서 포기한 환자들은 절박합니다. 정성 들여서 접어왔다고 이거요. 건강하시라고요? 예. 꼭 뵙겠습니다. 저 접어왔습니다. 네, 건강하시라고. 고맙습니다. 손 한번 잡아 드시죠. 제도권 의료에서 낫지 못했던 병이 전통적 민간의술로 낫는 경우도 허다한 현실. 저 많이 좋아졌어요.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예. 얼른 약 좀 주세요. 약. 네, 저 주세요, 아버지. 예. 네, 고맙습니다. 생명의 준엄함에 합법, 불법의 흑백 논리를 들이대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일까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기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떤 당뇨도 좋아지고 고혈압도 좋아지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살이 이렇게 쪘었는데 살도 많이 빠지고 정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약이나 줘서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 뿌리는 물어. 예. 일본 후쿠이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윤수연 씨. 지난해 허리에 종양이 발견된 윤수연 씨는 병원에서 권하는 수술을 앞두고 부작용으로 인한 후유장애가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고민 끝에 선택한 방법은 우리의 전통 의술인 침과 뜸. 명침구사 고당 선생에게 석 달째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일본에서 공부하고 근무하고 했는데 병 때문에, 다시 말하면 허리 종양 때문에 여기 오게 됐죠. 구당 선생님이 아니었더라면 아마 저는 거기서 수술을 했고 아마 다리에 마비를 입게 되었고 아마 평생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여기 구당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저는 다리는 수술하지 않고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2달 정도 후면 다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기능 같은 거 못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에는 기질적인 병, 이제 죽여뿌리고 그냥 잘라뿌리고 그런 것은 현대의학으로 잘 되지만은 침으로는 또 그건 못 하죠. 죽이고 자르는 거 못 하니까 살려서 균하면은 균도 살린다? 물론 살리죠. 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살려가지고 균을 몰아내 뿌리는 치료가 바로 이 침입니다. 침밖에 없어요. 암염마비로 이렇게 안경을 예. 15년을 쓰고 살았는데 3월 14일날 선생님한테 침 한 방 맞고 와서 안경을 벗어버렸잖아요. 내가. 예. 그게 몰라서 그렇게 고생하신 거예요. 몰라서. 이제 얼굴에 부기가 다 빠졌다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예. 마술 같은 신통력을 발휘하지 않고서야 나만 그런 게 어떻게 아니에요. 15년이나 끌어온 만성 고질병이, 그것도 제도권 의료에서 포기한 병이 이처럼 쉽게 치유가 되는 것일까요? 화학약품을 주입하는 주사도 아니고 단지 금속 침에 의한 자극과 온열 치료의 한 갈래인 뜸만으로 고질적 만성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올해 나이 94. 그런데도 고당 선생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환자들을 살피고 몇 시간씩 선체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이렇게 매일처럼 뜸을 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으니 돈이 안 들어가고 의사가 따로 없어도 가능한 자가치유법. 일본 의학계가 입증해냈다는 쑥뜸의 탁월한 면역 증가 효과, 혈액 정화 효과를 확인해보지 않더라도 노친구사의 건강법이 주는 메시지는 적지 않을 듯합니다. 그때 이렇게 일을 해야. 우리 조상들에겐 이처럼 병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보는 오래된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6시부터 시작하는데 환자들이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기 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전통 의술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전통 의술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이곳 인도인들이 건강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삶의 철학은 5,000년 역사의 전통의학 아유르베다. 하루에만 100여 구의 시신이 옮겨져 온다는 인도 바라나시의 가트. 이곳에도 식민지 시절 서양의학이 보급되면서 제도적으로 위축되는 과정을 겪긴 했지만 인도인들 대부분은 아유르베다가 행복한 삶을 위한 바탕이라 여깁니다. 바라나시 한복판에 있는 바라나스 힌두대학 아유르베다 병원. 이곳 병실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치료 과정이 바로 허브 오일을 이용한 치료법입니다. 아유르베다 의학에 의하면 병이란 신체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 허브 오일 마사지는 신체의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요법이면서 열을 내리는 해열요법이 되기도 합니다. 약초 오일의 효능에 따라 오일 마사지만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당뇨병을 고치기도 합니다. 효과는 느리지만 병의 근원을 차단하는 근본적인 치료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We give this massage for 15 to 30 minutes, depending upon the nature and severity of the patient and the symptoms. If the symptoms is too much prolonged and too much severe, we give the patient massage for 30 minutes and all that. And if it is minute, then give 50 minutes. 수술이나 화학약품 등 인체 질서를 깨는 치료법 대신 인체를 하나의 소우주로 보는 치료법. 환자를 병증으로 구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질에 따라 구분해서 치료하는 것이 우리 전통의학과 닮은 꼴입니다. As we feel that this liquid is just shortened in 15 minutes. For next 15 minutes, we have to recycle the same liquid. We prepare this liquid daily. We can't recycle this liquid because this is kasaya. This is a quath. In case of vial, thala, we use that vial for 3 sips. 칼을 쓰지 않고 병을 치유하는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외과 수술법은 거머리를 이용한 정혈법. 현대 서양의학에서는 세균 감염과 염증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항생제를 써왔지만 아유르베다 의학에서는 세균 감염을 막고 염증까지 완벽하게 치료하는 방법으로 거머리를 써왔습니다. 보기에는 징그럽고 미개한 치료법 같지만 5,000년 역사를 지닌 아유르베다의 거머리 치료법은 최근 서양의학에서도 그 효과를 입증받았습니다. 거머리 입안에 피부 염증 치료 효과가 탁월한 천연 항생물질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 식품의약안전청도 거머리를 공식 의료 장비로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가장 미개한 방식으로 비춰졌던 전통 의술이 무서운 항생제 부작용을 걱정하지 않고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염증 치료를 해내는 치료법으로 새롭게 조명됐다는 사실. 이는
자연으로부터 생명의 지혜를 구하는 아유르베다 의학의 힘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가를 엿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효과는 높이되 부작용은 줄이는 것. 자연 속에 생명의 답이 있다는 아유르베다 의학의 정신입니다. By needle, if we are sucking the blood,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impure and pure. But this leech is only by virtue of its kind. It sucks the impure blood first and then the pure. Or it also releases some enzymes which are anti. 아유르베다 치료 원칙의 하나는 몸 안의 독소를 빼내는 판차카르마, 즉 정화요법입니다. 거머리요법이 혈액의 독소를 뽑아내는 것이었다면 구토나 관장 등으로도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합니다. 거기에 반드시 호흡법과 식사, 그리고 마음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그 셋의 균형을 건강의 기본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The problems borne by the water and air, these are the main problems actually, and the food items also. So how we can take care, because we cannot prevent, since the population is increasing day by day. Anyway, we have been dependent upon the food and grains. 아유르베다 병원에서 가장 성공률이 높다는 치질 수술 차푸 수뚜라. 아유르베다 치질 수술 차푸 수뚜라는 칼도 마취도 필요 없는 간단한 수술입니다. Which is used for treating this particular disease, fistula, where this is a chemical ceton we call. This ceton is passed inside the fistular tract and then we tie it. And gradually the fistular tract, it cut open and the disease cures without damaging the area. That's the basic thing. 현대 서구의학에서도 치질 수술은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심하고 재발률이 높은 편입니다. 아유르베다 의사 사후 교수는 영국 BBC 방송에도 소개된 바 있는 이 분야의 전문의입니다. 오일을 바른 실로 상처 부위를 봉합해버리는 간단한 시술로 치질 수술은 끝입니다. 인체의 특성을 이해한 바탕에서 신체 손상 없이 병을 치유해내는 치료 원칙은 한국의 전통 의술과도 통합니다. If you forget about that, then the main principle of Ayurveda, the treatment with the herbs, treatment with the changing in the diet, that will always be there, and that is the best treatment, economical treatment, and acceptable to all over the world. 저렴한 의료비, 자연을 이용한 부작용 없는 치료술로 인도를 찾는 의료 관광객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2010년 외국인 의료 관광객의 규모는 100만 명이 넘을 것이며 그 수입 또한 2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인도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를 의료 관광국으로 만들기 위해 병원의 의료 부지와 세금 감면 혜택까지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유 개념에 바탕한 의료 관광 부문, 아유르베다 병원의 이 약초밭처럼 전통 의술의 기반을 잘 지켜온 성과인지 모릅니다. Ayurveda is a whole subject it's a big, huge subject which belongs to the Hindu customized religion, and it's a part of Hindu religion. There people understand about herbs and their kitchen materials, spices, and from there they cure the disease of human being and they get healthier life. 약초 박물관에 보관된 수천 가지의 약초 표본들. 최근 서구에서 인기를 끄는 아로마 테라피는 바로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쓰여온 자연 약초를 이용한 치료법을 응용한 것입니다. 인도 고대 의학서에 따라 아유르베다의 약품으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사실 이 약초들은 인도인들의 밥상에 올라가는 찬거리이자 차였던 것입니다. This museum is national heritage of our Ayurvedic medicinal system because it is the oldest museum of the all over India in the field of Ayurvedic medicinal system. There is no any other old museum except this. So it has here we have
collect all the specimens which are used as a traditional medicinal system. 아유르베다 병원 부설의 바라나스 약학대학. 이곳에는 서양의학의 급속한 보급으로 잠시 밀려나 있었던 천연의약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1세기로 접어들어 이처럼 자연약초를 이용한 천연의약품이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그 시장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은 화학약품의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치료 효과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번 내성이 생기면 극복이 어려운 화학약품에 대한 반성이 부작용 없는 자연약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So one has to take this medicine in winter season regularly to reduce their respiratory and other health problems. So this is more than ginseng. It works very efficiently for increasing the resistance power. 장수라는 의미의 아유르, 지식이라는 의미의 베다가 합쳐진 말 아유르베다. 5천년 역사의 전통 문화이자 전통 의술인 아유르베다 생활과학은 인도 전역에 약 100여 개, 5년 학제로 이뤄진 아유르베다 국립대학에서 전수되고 있습니다. 무슨 병인가를 보기 전에 무슨 체질인가를 먼저 파악하라는 아유르베다 진단법. 맥 짚는 방법은 한의학과 비슷합니다. And very important is one thing you should always remember when you are examining the pulse, you should press it and release it. Diurnal variations, take for example. Ayurveda is somewhat which is basically it's related to home therapy also, because we get the medicines very easily in our gardens and other things, and we can easily take this and express the juice and drink it or eat it, and we can easily get. It's a kitchen medicine. It's a kitchen medicine. Now I'm getting very much comfortable with Ayurveda, because now as I'm going on studying Ayurveda, I'm getting that it is very important for our life. The real power of Ayurveda is that it deals not only the body, it deals with the body, the mind. Not only this, not only body and mind, also with the spirit. It's a mind, body, spirit medicine. Ayurveda believes that the life is not merely the physical body or a mere mind. 몸의 치료만이 아니라 인간을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치료의 한 방법이자 삶의 방법 아유르베다. 체질에 맞는 천연 허브 오일을 전신에 바르고 경락과 경혈을 자극하는 아유르베다 전신 마사지는 체내에 쌓인 독소를 빼내고 원기를 회복시키는 아유르베다 의학의 주요 치료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We are applying external moist heat over the body to lose the hard tissues, and this process is continuing for 15 days. 15 days. In the repeated cycles of 15 days after 1 or 2 months. असल में बीमारी सर हमें लगभग 3 साल पहले से थे। इस शिकायत से थोड़ा हमें कुछ राहत मिले है।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치료에 쓰이는 허브 오일도 마사지법도 환자마다 다릅니다. 평균적 처치가 아닌 환자별 맞춤 치료는 아유르베다가 전속해온 가장 큰 힘입니다. Because we examine the patient, what is its body constitution and what is its mental constitution, and our drugs are changed. If one patient has one disease and another patient has same disease, but the drugs of both patients are different because of their different constitutions. 진단을 위한 첨단 과학 장비도 없고 새로 개발된 수술 장비도 없는 아유르베다 진료실. 대신 아유르베다 의사들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환자들을 일일이 만져보고 환자의 표정과 이야기를 중시합니다. 의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 사람의 몸은 변화무쌍한 자연이고 우주라는 사실. 그러니 생명의 답은 자연에서 찾아야 한다는 진리가 아유르베다를 통해 실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5 क्लास में थे तभी घबराहट हो रहा था, सर में दर्द होगा, लगता था कि कुछ ऊपर टाइप के चढ़ रहा है।
तो उसके बाद आप फिर दर्द होने लगा यहाँ पर, खाते थे भी तब भी दर्द हो रहा था. We are trying to convince the world how this Ayurvedic medicines, Ayurvedic principles can help the community or the persons to get rid of from diseases. 동경에서 신간센으로 1시간 남짓 거리 고리야마시 인근에 있는 이나와시로 호수. 맑은 날을 골라서 이 호숫가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식을 구질병으로 앓고 있는 요시미오 씨와 일본 대체의학자인 하시모토 도시히코 씨. 그들은 바로 이 모래가 서양의학으로도 치유하지 못한 오랜 질병을 치유해 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자연 호수인 이곳에 펼쳐진 결고운 모래사장. 이 모래는 바닷가 모래에 비해 석영이나 철분과 같은 광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된 모래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오래된 지혜가 바로 이 모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 씨는 그동안 서양의학으로 고질병인 천식 치료를 해왔는데 약물 치료를 견디기 힘들어 자연요법을 택하게 됐습니다. 모래를 사람 키만큼 얇게 판 다음 발부터 편하게 눕고 온몸에 고루 덮어줍니다. 기분 좋게 잠을 잘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모래 치료는 난소 종양 같은 부인과 병이나 천식, 류마티스 등 면역체계 균형이 깨진 환자들에게 큰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それはね、まずね、一つね、この方ね、埋まっててね、こう手足がドックンドックンドックンドックンって、これがね、砂のね、圧力でね、手のね、筋肉とか足の筋肉がね、圧迫されて、古い血液がね、どんどんどんどん心臓に戻るんですよ。 하시모토 선생이 모래치료법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본인이 난치병인 베체트병을 앓고 있던 중에 우연히 알게 된 모래치료로 큰 효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연 속에 있는 놀라운 치유의 힘을 만났던 것입니다. 卵巣脳腫っていう卵巣が腫れる病気があるんです。それって体の中に余分な水とか老廃物がいっぱい溜まってて炎症を起こして腫れちゃうじゃないですか。でそういうのをね、砂療法でいっぱい汗をかいておしっこいっぱい出して呼吸を深くして悪いものを出せば非常に効果的な方法ですね。もちろん砂だけじゃなくて食事とかね、そういうのをベースに整えなきゃいけないけども、はいはい。 온몸을 조여오는 느낌. 모래 압박을 받으면 호흡이 깊어져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되고 땀이 나면서 노폐물이 배출되기 시작합니다. 砂に初め埋まった時は本当にドックンドックンこう血管がこうよくわかるような心臓の動きがドクドクドクドクして面白い感じ。わすごいなと思ってでだんだん、さっき先生も話されてたんですけどこうなんか肌のとこがチクチクチクチクしてきてでそのうちなんか気持ちよくなってきてこう 중국 위구르와 이집트 나일 강변에서도 모래 속으로 들어가 병을 치료하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에서 몸의 치유 능력을 회복시키는 고대 아시아 지역의 전통 의술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셈인데 해독을 병치유 첫 단계로 삼고 있다는 점이 아유르베다 의학과 같습니다. 昔からね、日本の言い伝えにフグって知ってます？魚食べるフグは毒じゃないですか。そうですね。フグに当たったら砂に埋まれ。
昔のはい、言葉の言中葉で漁師さんたちは。 모래요법으로 환자를 치료했던 하시모토 도시히코 선생. 그의 진료실은 그 분위기부터가 일반 병원과는 다릅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환자 상태를 진단하는 방식입니다. 가늘고 긴 쇠막대를 환자의 몸에 대고 조수의 몸을 통해서 환자 몸의 상태를 짐작하는 라이프 에너지 테스트. 우리 몸은 하나의 전자장으로 되어 있고 몸이 발신하는 신호는 약한 전류로 전달이 되는데 아픈 곳을 금속봉으로 자극하면 조수의 손가락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대체 의학자들 사이에서는 꽤 알려진 오링 테스트를 이용한 것인데 손가락 원이 열리지 않으면 정상으로 봅니다. 장비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고 변화하는 몸 상태에 맞춰서 그때그때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양의학 진단 장비에 비해서 진단 비용 자체가 매우 저렴하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これ肝臓、肝臓がこれ肝臓だとしますね。肝臓がもし弱ってると、1本2本ずつかけて、すぐ開くんですか？ごめん開かないでしょ。で3本かけて開く指の力関係をきちんと保った上で、今度このテストをします。そうするともし肝臓が正常であればノーマル開かない。それでも弱っていればパカッて開く。日本でも開く。 라이프 에너지 테스트를 통해 몸에 맞는 약초를 구한 다음 온열 치료를 시작합니다. 내장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부족한 에너지를 몸 밖에서 보충하여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에너지 레벨이 떨어진 곳을 집중적으로 치료합니다. 体に優しいっていうのはあるんですけどね、その侵襲しない、つまり負担をかけない、でそのエネルギーの全体を高める治療なので、体にリスクをやっぱりかけないで、場のエネルギーを体のエネルギーを高めていくという方法だと思います。소요 시간은 대체로 15분에서 30분 정도. 전문 온구기를 이용해도 되지만 집에서 다리미를 이용해도 온열 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80살의 하시모토 아야코 할머니는 1년 전 교통사고로 뼈에 골절상을 크게 입었고 외과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 때문에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 치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大きくいくつかのポイントがあるんですけど、まず体の歪みを治す、つまり骨とか筋肉とかのズレとかコリを取って、その構造、背骨の状態とか基本的な筋骨格系っていうんです。筋肉と骨格系の歪みを治す、それのためにの運動療法をやりますね、まずね。そしてあと内臓の手当て、内臓の今この活性器でやった内臓の手当て、それを基本的にベースにして、そしてあと食事療法。 특히 노인들에게는 육체적 부담을 주지 않아 그 효과가 탁월합니다. 私と同じくね、ここに人工骨を入れた方が接骨院に行かれて、治療電気とかね、あんまり丁寧にしてもらっていなかったので、その人はもう車椅子になってひどかったのを見て、私は車椅子になりたくないから通ったんです。 메이지 유신 이후 국가가 정책적으로 현대 서구의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켰던 일본. 하지만 일본 사회에서도 현대 서구의학 중심의 의료체계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일어난 지 오래입니다.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묶어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전통의학에 바탕한 쾌의학의 창시자 우류 로스케 선생의 진료실. 最初はね、10年前に卵巣がん、オバリーのキャンサーね。それでここに来たのが卵巣がん手術して何年目かね。1年目。その後卵巣が左の乳房に転移した。それでその時は放射線ですね。結局放射線で自分で抑え込めないで放射線でこう焼いたんですね。手術の後かな。 병의 원인을 자기 면역 체계의 균형이 깨진 것으로 파악하고 운동을 통해 틀어진 근육을 바로잡고 내장의 온열 치료와 식이요법을 씁니다. 人間の知恵よりもそのいわゆる西洋のいわゆる知識という知恵が知識ね、医学知識とかそういうものよりも人間が何百万年か生きてきた中でこう自然に覚えたそのなんていうかな知恵っていうのがあるよね。 학술 지식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터득한 민간의 지혜가 바로 일본 쾌의학의 근본입니다. それはすごい奇跡的に変わったことがあったんで、前の話が必要なんだけれども、結局前はもうがん細胞は元気にもならないけど私も元気にならないという状態が1年間続いてたんだけれども、瓜生先生のところで最初に2月に断食療法に入ったんです。それもソフト断食というやり方だから、完全断食ではないです。彼の作る薬とそれから青汁と人参ジュースを飲んでそれを1週間続けたんです。 유방암이 간까지 전이가 돼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래픽 디자이너 이마이 아케미 씨. 수술도 불가능하고 항암제조차 듣지 않는 상황에서 이마이 씨가 택한 것은 우류 선생의 자연치유법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건만 이마이 씨의 건강 상태는 전에 비해 많이 호전이 됐습니다. 호흡과 음식, 운동, 정신, 그리고 환경에 이르기까지 생명 활동이 기본이 되는 5가지 요소를 바꾸어내는 것이 많은 난치병 환자들을 치유한 우류 선생 쾌의학의 치료 원리입니다. 人がやらなくちゃいけないもう仕事は4つありますよ。4つ。1つは呼吸すること、それから1つは食べること。で呼吸と食べることが宇宙のエネルギー取り入れる入力源になって、で自分のやりたいことをやるためには体使わなくちゃいけない。体を動かす、それと心を動かす。心と体を動かして自分がやりたいことを表現していく。この取り入れたエネルギーを使ってこの動相ですね、即食動相っていうこの4つが人間のどうしてもやらなくちゃいけない大事なことですよ。これ以外にいろんな仕事あるけどもこの4つは絶対やらないと生きられないね。それと環境、即食動相環、これ全部気持ちのいい法則で成り立ってる。 특별한 약물요법이나 수술요법이 아니라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맞게 생활을 바꿔내는 것이 쾌의학인 것입니다. 환자 자신의 노력으로 병을 이겨내는 자가치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それで自分もそういう治療法で本当に体を治すのは自分の力で、やってみたいという、結局西洋医学にしたって薬は入れますけども最終的に治すのは自分の体なので薬だけでは治らないので、そういう力をちょっと強めてやってみたいということと、もう一つは今かかってるお医者さんがよしあしということではありませんが、西洋医学っていうのは平均的な患者さんに対して行われるものじゃないですか。でもここに来るとその人その人に対して行われるってものすごく安心感があるんです。 세계 각국에 그 제자들을 두고 있는 대체의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우류 선생.
하지만 치료를 위해선 기꺼이 워킹 닥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가장 편한 상태에서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간암 환자인 가와노부오 씨는 간암 판정을 받고 간의 절반을 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2년 만에 간암이 재발했고 수명이 6개월 남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와노부오 씨는 오류 선생의 쾌의학에 기초한 생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온열 치료,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째. 간암은 크게 억제된 상태입니다. 집에서 하는 자가 치료가 큰 효과를 낸 것입니다. やっぱ温熱治療で全体の生命力が活性化しててがんの進行を抑えてると思う。あるけども抑えてる。習慣づけるのが難しかったです。自分みんなでやるというよりも自分自身がそれが難しいなと思ったほどちょっと自分の体をケアするっていうことを自分自身がこう納得するっていうかそれまたちょっと大変でしたけれど。 우류 선생은 지금 일본의 의료 정책 중심이 지나치게 서양의학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생명의 신인 자연 치유력을 믿고 환자 스스로가 생활을 바꿔서 병을 이겨야 한다고 선생은 주장합니다. 생활을 바꾸지 않고 호흡하고 먹고 움직이는 것을 바꾸지 않고는 근본적 병 치유가 어렵다 믿는 까닭입니다. 近代医学の力と伝統医療の力が本当の意味でこう一緒になって病者のために一緒になって力を尽くすというそういうシステムに早くならないといけない。今はもう全然違うんですよ。近代医学が圧倒的な権力と力を持ってて伝統医療は本当に近代医学がどうしようもないような人をか細く見てるに過ぎないんです。これじゃ全然ダメですよ。もっと全然システムが変わんないと。 말하자면 일본 쾌의학은 생활 속에서의 작은 실천을 통해 몸의 자연 치유력을 높이는 노력인 것입니다. 병 치료를 위해 식사법과 호흡법을 바꾸게 되고 이렇게 시작된 삶의 변화는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긴 마련. 몸을 바라보는 인식, 병을 바라보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抗がん剤治療を直接抗がん剤を肝臓に突っ込んでそれで蓋をしちゃうっていう手術なんですね。で精巣止めにしちゃうわけです。血液が通らないようにして。で僕もその時には知恵がついてたんでコンピューターで調べたんですよ。そしたら1年生きるのは 1% か 2% なんです。つまり100人のうち98人は死んじゃうんですよ。それにかけるかって言った時僕は100人のうち98人死んじゃうものにかけてその間副作用はいっぱいあるって言いましたから副作用痛い思いしてね髪の毛が抜けて。 외과 전문의에서 대체의학자로 치료의 개념과 접근 자체를 바꿔버린 전홍준 박사. 뭐 지금 가슴이 아프고 이렇게 허리 쪽이 아프지만은 치료를 바로 아픈 그 부위에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지배하는 신경이 처음 분지되어 나오는 신경의 뿔이 있는 그 부분. 지금 이분 여기 누르면 굉장히 아픈데 이 부위가 신경이 손상된 부위인데 그 부위를 이제 자극하는 이제 그런 치료를 하는 것이죠. 유명 대학병원에서도 낫지 못하던 병이 간단한 생활요법으로 낫는 것을 보고 그는 서양의학만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위한 전인치료의 새로운 방법을 고민했고 생활이 곧 의학인 아시아 전승의학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병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착하지 않고
생명 에너지를 둘러싼 생활 환경을 바꿔내는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 그 서양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체가 그 대부분은 그 뿌리가 다 동양의 전통의학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양의 전통의학을 서양의학의 방법론으로 그 재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내 속으로는 다 나섰다고 몸살 돌리게. 신부전증으로 사경을 헤매던 전정혜 씨는 생활을 바꿔 새 생명을 얻었던 전 박사의 환자입니다. 집에서 그냥 쟁반에다 하나씩 썰어갖고 둘이 그럼 다 먹어요. 식사법, 운동법, 호흡법, 치료 과정은 생활 상담 과정이 됩니다. 욕심으로 하는데 그 몸살 돌리기가 희한한 게 시부모님들은 이제 또 이제 그 자식이 먼저 죽는다고 날마다 울고 그래가지고 밭에다가 이렇게 나를 이제 거기다 하려고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는 안 가고 이제 나는 공동산으로 갈란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까지 다 하고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이렇게 자연식이라는 힘이 그렇게 나도 그 좋은지 몰랐거든요. 그래갖고 일주일 만에 내 발로 이렇게 전 박사님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일어났어요. 과거의 그 서양의학은 이 인간을 그 환자를 객체화시켜서 기계적 대상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마치 기계 부속품을 고치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치료를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은 마치 의사란 그 질병을 고치는 차가운 기술자와 같은 그런 인상은 남고 병만 남지 환자라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환자들 속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고 또 전인적으로 이렇게 질병을 치유해가는 그러한 토탈 케어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강과 생명조차도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 수천 년을 이어온 아시아 전통의학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 울림이 큽니다. 자연에, 자기 스스로의 힘 속에 생명의 해답이 있다는 사실. 생활이 바뀔 때 나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